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태풍 흰남노가 포항을 휩쓸고 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포항에서만 1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천여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1년이 되도록 적절한 주거 대책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박성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용산리의 한 마을. 1년 전 태풍 흰남노 당시 마을 옆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침수됐습니다. 이종년 씨가 50년 넘게 살고 있던 집도 물에 잠겼습니다. 이 집은 태풍 흰남노 당시 이렇게 성인 허리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쉽게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마당에 컨테이너를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찬절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대책이 안 써요 우리도. 바로 옆집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있어 쇠기둥으로 겨우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장마통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다 하는데도 마을 사람들 지금 완전 또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어디가 있어야 될지 그것도 막막한 거라. 태풍 요기 1년 전 아파트 공사를 위해 직각으로 꺾인 하천. 당시 기자회견까지 열어 반대했던 주민들은 예상됐던 피해에 대한 시청에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년째 주거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오히려 마을이 더 저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 도로를 높인다고 하거든요. 대책을 세워달라는데 오히려 더 저희를 저지대로 만드는 그런 대책을 들고 왔으니 이거는 우리 입주민이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아파트 공사 현장만 생각하고 만든 대책이다. 하천이 넘쳐 마을 90%가 침수됐던 포항시 대송면 제네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침수 이후 습기가 가시질 않아 새로 장판을 하고 매일 닦아내도 곰팡이가 올라와 생활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습기가 조금 물이 차와 올라오니까 덮어놓으면 자꾸 하잖아. 햇빛 들어오라고 일어나는 거야. 이 마을은 철강공단을 만들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곳인데 상습적으로 침수돼 이주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민들의 호소에도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강제로 이주시킨 동네가 또 이 모양이 꼴 아닙니까? 그러면 시청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다른 데로 이주시켜 주셔야지. 우리가 많은 걸 안 바란다고요. 용산리 주민들은 1년째 적절한 대책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에 직접 시장실 앞을 찾았습니다. 왜 시장이 이래 책임하게 하느냐? 왜 시장이 이렇게 해도 주민을 갖다다 이래 무시보고 우리 촌 사람들이 뭐로 한다고? 포항시청은 적절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면서도 일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계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지금 결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용산리 주민들이 포항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네리 주민들도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80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회의에서 포항시와 경주시, 대구, 중구와 남구 4개 지역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10월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곳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경우 지정되며 현재 미분양 물량은 포항시가 3,900가구, 경주시가 1,200가구입니다. 포항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포스코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포스코가 경기도 성남의 연구원 부지 응찰에 나선 걸 묵과할 수 없다며 포항시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이 밖에 지지부진한 추모공원 건립 사업과 대중교통 불친절, 여성 일자리 부족 해소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간 포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갈등은 지난 2월 이른바 2.25 합의로 봉합됐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2차 전지 소재, 수소를 중점 연구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의 포항 설치 및
포항 중심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최근 성남 위례지구에 연구원 분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성조 의원은 이 돈이면 포항에 세계적인 연구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며 당초 우려대로 포항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을 배제하고 성남 위례지구에 55,800제곱평방미터 16,880평, 공급 예정가는 5,270원으로 평당 3,100만 원에 이르는데 포항시는 현재 포스코 그룹이 별도 추진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부지 매입 및 건립 관련 업무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직속으로 별도의 추진팀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포항시는 수도권 분원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시의회의 지원을 부탁하는 등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포스코 그룹에서도 더 이상 일방적인 합의 이행 완료를 주장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협상에 임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추모공원이 수년째 부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는 혐오 대상이 아닌 공원에 가까운 복합시설로 건립하려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건립 후 예상과 달리 장내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아졌다고 합니다. 추모공원의 80% 그러니까 8만 평은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20%만 장사시설로 구성합니다. 대중교통의 불친절, 난폭운전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포항시는 불친절 기사에게는 노선 교체와 운전 배제 등 불이익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사항 중에 가장 빈도 높게 언급되는 것이 불친절로 좀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피드백을 했었고 운수업자의 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용에다가 이 불친절 민원 이런 내용을 반영시켜서 운수업자의 그 사업자의 그 관리 책임도 강화할. 포항은 그동안 중공업 위주의 산업 육성으로 성비 불균형은 물론 여성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자 포항시는 여성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한 마이스 산업, 관광 서비스, 바이오 헬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경주페이 인센티브 한도를 높이고 농축수산물을 할인 판매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경주페이 캐시백 혜택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고 지역 농특산물은 최대 20%, 천년 한우는 최대 30% 할인 판매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고 180만 원까지 확대하고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구매 금액의 30%까지 환급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2달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수시 모집이 시작되는데 어느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 할지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이번 평가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남은 기간 최선의 마무리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모의평가 시험지를 받은 고3 수험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11월 16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 재학생과 재수생 등 모든 수험생이 치르는 마지막 평가인 만큼 실전 시험에 임하는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 풀어나갑니다.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두고 큰 혼란이 있었던 뒤라 이번 평가는 본래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킬러 문항 배제라는 이슈가 나온 후에 출제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어떻게 난이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마무리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는 11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9월 모의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가채점 결과와 6월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성적이 높게 나온다면
정시에서 기대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수시 지원을 좀 더 상향으로 도전해 보고 수능 기대 성적이 낮아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수시와 정시 가운데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지금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 시험까지 남은 기간은 2달여 남짓.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 오답 노트를 활용해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자신의 취약한 영역을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점수에 신경 쓰지 말고 다양한 종류의 문제풀이 연습으로 긴장감을 떨치고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을 갖도록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포항해경을 방문해 밍크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사범을 검거한 박우현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별 승진하고 함께 힘을 보탠 경찰관 3명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 3월 포항 양포항과 경주 간포항 일대에서 불법 고래 운반이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밍크고래 17마리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일당 55명을 검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 내 안전사각지대에 안전등을 설치합니다. 어두워서 CCTV 모니터링이 어려운 곳과 인적이 드문 곳을 중심으로 올해는 149개교에 22억여 원을 투자해 안전등을 설치하며 초등과 중학교에는 최대 1,000만 원을, 고등과 특수학교에는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덕군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취약계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주민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로 18명을 선정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대학생은 성적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맨발 걷기 이용객이 늘자 황성공원에 황토길을 추가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맨발길은 440m로 지난 2021년 완공한 320m를 합쳐서 총 760m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황성동 맨발길과 함께 소나무 군락지와 맹문동 꽃단지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서 발 씻는 시설과 야간 조명도 설치했습니다.